안녕하세요. 3월 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은 미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한 영향에 국내 증시도 매물 소화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빅테크 개별 악재에 따른 하락이라는 점과 전일 선반영에 점차 낙폭을 축소해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발표된 서비스업 PMI와 공장재 수주가 소폭 부진한 영향에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14%가량 급락하면서 한때 6만 달러 선을 깨기도 했으나 낙폭을 줄이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은 재차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 슈퍼화요일 경선 결과 두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사실상 확정된 점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파월 발언과 베이지북 결과 그리고 고용 데이터 완화, 반도체 등 빅테크주 상승 등이 작용하면서 3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 증언을 통해서 연내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지난 발언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베이지북에서 연준은 경제 활동이 대체로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애플이 6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테슬라는 3거래일간 약 13% 하락한 반면에 엔비디아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빅테크 내에서 차별화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주식 매각으로 자본 조달을 모색 중이라는 보도에 장중에 75% 넘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중국 증시는 양의 부양책 실망감과 5%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 상해 지수가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 유럽 증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파월 발언에 안도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파월 의장에 의해 발언을 소화하면서 단기물의 낙폭 축소 그리고 장기물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달러도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파월 발언과 완화된 고용지표 결과 등의 국채금리와 달러의 하락세가 나타난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미증시가 반등했지만 빅테크 내에서 차별화 흐름이 심화되고 고점 부담에 상승 탄력이 둔화된 점은 고려할 부분입니다. 베이지북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지만 소비 지출의 일부 감소를 지적했습니다. 환율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파월 의장의 발언과 완화된 고용지표 결과에 힘입어서 미증시가 3일 만에 그런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 하락세도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미국 섹터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소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 담당 안소은입니다. 연초 이후에 미국 주가 지수가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지난 연말에 제시됐던 탑다운 S&P 500 지수의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탑다운 지수 추정치 상향의 핵심은 결국 AI 성장 기대를 바탕으로 대형 기술주가 주도하는 더 강한 이익 성장을 반영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S&P 500 EPS의 탑다운 추정치와 바텀업 추정치 사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괴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 그리고 2025년의 탑다운 추정치가 바텀업 추정치보다 각각 3% 그리고 8% 이상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탑다운과 바텀업 양측에서 AI 성장 수혜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AI 수혜 기대가 아직은 소수 업종과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흐름을 기반으로 한 탑다운의 EPS 추정치는 해당 업종과 기업의 이익을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 그리고 주가지수 전체로 봤을 때의 이익 모멘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부분을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텀업 EPS 추정치에는 AI 수혜 업종의 이익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이미 높게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와 낙관적인 가이던스 내용을 즉각적으로 반영한 결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장비 업종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3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건 S&P 500
24개 산업그룹 안에서도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탑다운 측면의 이익 추정치 역시도 지금보다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 지표에서도 AI 시장 성장의 영향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미국 실질 GDP 성장의 컨센서스는 연초 이후에 민간 투자 부분을 중심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 확대 기대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에 AI의 기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탑다운 EPS 수정 과정에서 AI 관련 업종의 성장 기대와 전체 이익에 미치는 가중치, 영향력도 조금 더 높게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15번의 신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제시된 S&P 500 지수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물론 추정치 상향의 주요 근거로는 대형 기술주의 강한 실적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탑다운 지수 추정치 상향의 핵심은 AI 성장 기대를 바탕으로 대형 기술주가 주도하는 더 강한 이익 성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시경제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AI 영역인데요. 그 탑다운 이익 높이를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는 그런 안소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그 제약바이오 AACR 2024 초록 공개 관련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어제 발표된 AACR 2024 초록 공개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ACR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코와 달리 초기 연구와 전임상 단계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 강도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약할 수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파트너링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 주요 참가 기업으로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레고캠, ABL, 에이비온과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AACR을 보실 때 제일 주목하실 수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ADC 쪽 컬러일 것 같습니다. 길리어드 같은 경우는 이제 P그룹인 이제 칼라일 사나이 VC로부터 2.1억 달러 규모도 지원을 받았고,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혁신 대의에서 이제 전략적 우선순위를 ADC로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빅파마 투자자 관심 중 하나는 ADC임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레고캠바이오, 에이비온 이렇게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5건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작년 말에 이제 2.2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한 LCB84에 대한 효능도 데이터를 발표하여 JDC 컬러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에이비온 같은 경우는 ABN202에 대한 초록 3건이 공개되었고, 클라우딘을 타깃하는 ABN501의 비임상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AACR 초록 발표를 통해서 더 다양한 국내 업체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임상 위주의 연구 결과인 만큼 개발 성과와 이런 모니터링이 계속 필수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R&D 이벤트 그리고 학회 발표 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트리거로 작용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벤트 소멸 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리스크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CDMO, 바이오시밀러 위주 중심의 대형주 투자 그리고 R&D 성과와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텍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AACR 2024 초록이 전일 공개가 됐습니다. 네.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기와 후기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 AACR은 초기 연구 또는 전임상 단계의 내용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요 참가 기업은 국내에서 한미약품, 유한양행, 레고캠바이엘, ABL 바이오, 에이비온 등이 참가를 했고요. 할 예정이고요. 이번 AACR 초록 발표를 통해서 더 다양한 국내 업체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알테오젠과 머크의 계약 등을 통해 얼어붙은 투자 센티먼트는 활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임상 위주의 연구 결과인 만큼 지속적인 개발 성과와 모니터링 등이 필수적일 것이라는 그런 김혜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유통업종 판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박신혜 의원입니다. 유통업체별 2월 기존점 매출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은 주말 공휴일 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2일 많을 뿐 아니라 윤달로 인해 영업일도 전년 동월 대비 하루 많은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또한 설 시점 차이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데요. 2023년은 설 관련된 매출이 모두 1월에 발생했지만
올해는 1월과 2월에 분산되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먼저 백화점은 2월 기존점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 7에서 9%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시점 차이로 인해서 식품 카테고리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1월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에 1월과 2월 합산 기존점 성장률이 높은 업체는 플러스 4에서 5%, 낮은 업체는 플러스 1% 내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 시점 차이에 따라 1월 매출은 하락한 반면에 2월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편의점의 경우에 2월 기존점 매출 성장률은 플러스 2에서 3%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달로 인해 영업일이 전년 동월 대비 하루 많은 점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설은 1월 달에 있었죠. 그리고 반면에 올해 설은 1월과 2월에 분산되었기 때문에 설 시점 차이에 따라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전개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성장률 약 7에서 9%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대형마트는 높은 업체는 약 4에서 5% 그리고 낮은 업체도 1% 내외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편의점 역시 2월 달에는 약 2에서 3% 수준으로 성장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인데요. IPO 브리프입니다. 엔텔 로보틱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유권 의원입니다. 네, IPO 브리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2017년 설립 이후에 LG전자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주요 제품은 보행 재활 치료용, 일상생활 보조용,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등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 핵심 기술인 인간 행동의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 구동기 설계 및 제어 기술, 그리고 보행 궤적에 대한 생성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재활 치료용 그리고 산업 안전용 웨어러블 로봇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품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이 또 차별화된 강점 중에 병원이나 재활병원 그리고 요양원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면은 작년 가결상 기준으로 매출액 50억, 영업 손실 65억을 기록을 했고 적자는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요 제품의 수가 코드가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시장 확대라던가 앞서 말씀드린 부품 내재화를 통한 이제 원가 절감이 가능한 부분, 리스크 요인으로는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침투 속도 둔화와 신규 경쟁사 진입이 되겠습니다. 공모 개요 말씀드리면은 공모가 하단 상단 각각 11,000원, 15,000원, 공모 자금은 176억에서 240억 정도 조달할 예정이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밴드 사이가 되겠습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 말씀드리면은 신규 상장 통해서 조달을 하고 연구 개발 R&D 비용에 72억, 해외 시장 진출에 68억, 설비 투자에 32억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보행 재활 치료용 그리고 일상생활 보조용, 산업 안정용 웨어러블 로봇 등을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핵심 기술은 인간 행동 의도 파악 기술 그리고 구동기 설계 및 제어 기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실적은 매출액은 51억 원, 영업 손실 65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상장 예정일은 3월 26일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11,000원과 15,000원 사이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